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 옛날 파혼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라는 그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날 게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우리 집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고졸 학력이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항상 사랑받으며 자랐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반면 여자친구 집안은 우리 집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유명 음대를 졸업한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셨어요. 여자친구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고졸이라니. 그 와중에 좋은 대학을 가다니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네. 여자친구 아버지가 칭찬인 듯 무시인 듯한 발언을 했지만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했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많이 반대했지만 여자친구의 고집으로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를 통보했기에 결혼을 허락했다는 생각을 한 채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동안 느꼈던 차별적인 태도들이 좀 누그러지길 기대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께 미리 언급을 했어요. 엄마, 다현이 아버지가 교수님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저를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너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데 못마땅할 게 뭐가 있어? 제가 눈치를 살피며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교수님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엄마가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제 말에 어머니가 잠시 고민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면 끝이 영 안 좋던데 그런 결혼을 꼭 해야겠니?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조용히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저 다현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 부모님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마냥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마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거든요. 어머니에게는 미리 여자친구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여자친구 부모님은 서로에게 무척 다정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두 분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스테이크가 나오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직접 썰어서 여자친구 어머니 접시에 건네주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여친 어머니의 접시에 음식을 올려주는가 하면 수시로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멋지고 완벽한 부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우선 여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아드님을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딸이 걸어온 길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웃음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예,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자라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키우신 게 영향이 없을 순 없죠. 아무래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중에도 여자친구 아버지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나는 우리 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것도 그런데 저는 사돈이랑 말이 통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생각해봐도 말이 통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 답답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묻자 여자친구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말인 거죠. 이래저래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결혼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는데요. 그들에게 그 자리는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파혼을 유도하기 위해 나온 자리임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들의 생각을 눈짓했던 것인지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봐도 수준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 부모님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으시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님 하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 인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니 정말 놀랍네요. 좋은 대학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인성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만 일어날 테니 그 집안이랑 딱 맞는 개차반 집안 만나서 자식 결혼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순간 여자친구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을 나오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파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굴욕과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아무리 여자친구를 사랑하더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여자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는데요. 다연아,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제 말에 여자친구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까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잖아.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 너희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너도 봤잖아. 난 솔직히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었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계속 추진하는 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잖아.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다현아, 결혼 후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너네 부모님이 우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직접 봤잖아. 난 그런 상황에서 너랑 결혼 못해. 우리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여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부모님이 잘못하셨다는 건 나도 알아. 앞으로 부모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현아, 네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 하지만 결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싸우고 상처받을 일이 많을 거야.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 만나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런 제 말에 여자친구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간절한 부탁에도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의 부모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다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 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상견례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 이서영이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영 씨가 거래처에 다녀오더니 얼굴이 눈물 범벅인 채로 사무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눈물 범벅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온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훌쩍거리며 가방을 질질 끌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우습던지 팀원 모두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여야만 했어요. 잠시 후 놀란 팀장님이 서영 씨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은 딸이 있다 보니 마치 딸을 대하듯 물을 건네고 토닥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 씨,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서영 씨가 겨우 눈물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년 걸로 가져갔어요. 거래처 부장님이 엄청 화를 내셨는데 저 때문에 거래 끊기면 어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시 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거래처에서 거래를 끊을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신입사원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는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모르는 직원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 신입사원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팀장님이 서영 씨를 달래며 문화상품권을 건넸고 서영 씨가 금세 기분이 나아진 듯 제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대리님, 팀장님이 선물 주셨어요. 따님한테 주시려던 건데 저한테 주신 거래요. 우리 팀장님 진짜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기분은 좀 나아졌어요? 네, 다시 기분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절대 실수 안 할게요. 그렇게 서영 씨는 점차 실수를 줄여가며 팀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발랄하고 착한 성격 덕분에 팀 내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서영 씨와 외근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는 바람에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 소주도 한 잔씩 하게 되었는데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영 씨가 엉뚱한 말을 꺼냈어요. 대리님,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운 거 아시죠?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서영 씨네 집에서? 서영 씨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근데 할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 네, 우리 할머니도 술 좋아하시거든요. 가면 거하게 한 상 차려주실걸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나는 괜찮은데 할머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괜찮겠어? 그럼요. 우리 할머니 엄청 재미있으세요. 서영 씨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기에 얼떨결에 따라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영 씨도 이상했고 저도 참 이상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 씨 집에 도착했고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님을 뵙고 나니 서영 씨 성격이 왜 그렇게 밝고 좋은지 알 수 있었어요. 서영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할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서영 씨네 집에 자주 방문했고 할머님이 차려주신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할머님이 계신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영 씨와 가까워지며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와 저는 5살이란 나이 차이가 났지만 우리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이전의 아픈 기억들을 전부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영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할머님 또한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서영이네 집에 갈 때마다 할머님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어느 주말 서영이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여자친구네 집에 갔더니 할머님이 도시락을 준비 중이셨는데 식탁 위에 김밥과 유부초밥이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제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설마 이걸 우리 둘이 먹으라고 준비하신 거예요? 할머님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얼마 안 되는데 뭘.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하루 종일 김밥만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할머님도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할머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나도 같이? 됐어. 나는 그냥 집에서 쉴 테니까 재미있게 놀다 와. 같이 가세요. 음식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공원에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간 김에 맥주도 한잔 할까요? 맥주? 순간 할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님이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머리 손질을 하셨어요. 그때 서영이가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모시고 넷이 같이 가면 되겠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우리 엄마도? 제 말에 서영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우리는 얼떨결에 다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는데요.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할머님과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고 그 대화가 점점 깊어지더니 마치 상견례처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었거든요. 우리 모자에게 있어 상견례라는 단어는 일종의 트라우마였지만 그날의 상견례는 달랐습니다. 부담도 없었고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그날 어머니가 한껏 기분이 좋아진 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교수 집안이랑은 차원이 다르잖니. 이래서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거야. 서영이가 성격이 좋은 게 할머님을 닮아서 그런 거였어. 할머님이 배려심이 참 많으시더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고 얼마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머니와 할머님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서영이처럼 착한 아이가 며느리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 순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단지 두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서영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고 그녀와 할머님이 제 삶에 들어와 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요. 할머님과 어머니 두 분 다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는 많이 현명한 사람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가족 모두 다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할머님과 어머니가 여행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님과 어머니는 며칠 동안 여행 준비로 바쁘게 지내셨고 드디어 여행 당일 아침 일찍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안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켜 든든히 먹고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여행에 대한 설렘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곁눈질로 슬쩍 상황을 살펴봤더니 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에게 커피를 들이붓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들어보니 중년 여성의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 남자가 상간녀와 여행을 떠나려다가 딱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을 뒤엎으며 난동을 부렸고 그 여자 남편이 황급히 주랭랑을 쳤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년 여성과 그녀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거든요. 결국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세히 봤더니 전 여친과 전 여친 어머니였습니다. 한때 저를 깎아내리고 어머니를 무시하던 바로 그 교수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요. 충격과 어이없음에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순간 전 여친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는데 바로 그때 젊은 상간녀가 주랭랑을 치자 전 여친의 어머니가 그녀를 쫓아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항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그 상황이 신기한 듯 중얼거렸어요. 저 젊은 여자가 상간녀인가 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날 어머니는 할머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며 공항 구경을 하던 중이었기에 다행히 그 상황을 못 봤는데요. 공항에서 벌어진 엄청난 장면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 모자를 대놓고 무시하고 인꼬부부 같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난장판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망가진 모습만 남아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여친과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컸지만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할머님은 우리 어머니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우리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날 공항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전 여친과 헤어지길 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 없이 자랐다며 그리고 어머니의 학벌을 거론하며 없인 여기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